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은평구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사고개역 신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은평구는 특정 지역만 고려한 반쪽짜리 철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신사고개역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는 고양 은평선은 반쪽짜리 철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정체에 시달릴 은평구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신사동곡의 사거리 일대는 2017년 봉산터널 개통 이후 고양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가 8만 명에 달하는 창릉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신사동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은평구는 경기도가 고양 은평선의 민원 처리용 정거장을 신설하면서 표정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은평군의 직선 구간을 활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초에 예타 받았던 안이 있어요. 그하고 다르게 노선을 많이 이렇게 굴곡진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세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향동까지 가는 구간은 거의 직선이니까 계속 달려서 속도가 나오는데 경기도 구간은 90도 정도로 꺾이는 구간이 5군데 정도로 보이는데 경기도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를 은평구 구간에서 빨리 달려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맞췄다. 올해 1월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주민 설명회 당시 경기도는 표정속도 미달 문제로 신사고개역 신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은평구는 신사고개역 신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사고개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새 전력의 이용 수요가 고양 은평선의 어느 경기도 지역의 어느 정거장보다도 이용 수요가 많은 역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새 전력은 아시는 것처럼 가자로랑 증산로랑 이 만나고 6호선 있는 곳이어서 환승 구간이어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되는 거를 그 전 단계에서 조금 완화시키자는 의미에서도 신사고개역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양 은평선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1년 개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평구는 신사고개역이 없으면 고양 은평선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국 신사고개역이 빠진 채로 출발하게 된 고양 은평선. 실시 설계에서 노선 변경이라는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의회가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곽고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 양천구 예산은 9,9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6.6% 증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곽고은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복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또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평가에서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천구가 내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동행 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3,850개를 만듭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 공익활동 사업 2,576명, 노인 역량활용 사업 587명, 취업지원 70명을 모집하며 오는 13일부터 주민센터 등 수행기관 12곳에서 신청받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약자 지원과 돌봄 건강 약자 지원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396명을 모집합니다.
인천 계양구청과 계양구 의회에서 일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새내기 공무원 특별 휴가가 5일로 확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인천 계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강우 씨. 각종 수당을 더해 월 200만 원가량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강우 씨가 공무원이 되고 느낀 가장 큰 고충은 업무량입니다. 급여는 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들어왔는데 힘든 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일이 좀 많은 거. 부서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은 거. 공무원 특성상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구청 일을 시작한 유진 씨도 처음 담당 업무를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점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계양구청에서도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해 고충 상담을 하는 등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방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548명이던 재직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지난해 13,823명으로 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를 고민한 이유는 낮은 금전적 보상,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 과다한 업무량 순이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퇴사 문제가 심화하면서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저연차 공무원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최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새내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30% 정도가 저연차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퇴사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인천시도 새내기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한 데 이어 메신저 형태의 교육용 챗봇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지자체들이 떠나가는 청년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예산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오는 13일 계획한 제2차 추경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달 27일 정례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양 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추경안과 내년 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운영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미래과학협력위 등 4개 상임위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안도 내년 본 예산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단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쟁부터 에스컴시티 해체 직전까지의 국내외 자료를 발굴 또 수집하는 작업으로 총 548건의 자료와 3,396장의 기록물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130건을 비롯해 미 국립공문서관에서 확보한 문서, 또 항공사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418건이 포함됐습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캠프마켓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지난 2023년 7월에 시작해 내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캠프마켓 반환기까지 시기별 다양한 유형과 매체 자료를 수집해 캠프마켓과 주변 도시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재구성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국립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념관은 부족한 소장 유물과 협소한 전시 공간 탓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 구성과 연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각종 회의실도 없이 전시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어렵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편의성도 부족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열악한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립시설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한 국가적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국립화 격상이 성사되면 현재 위치에서 인천 상륙작전 주요 지점인 월미도로 확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행사와 모임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심야 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하고 강남과 종로를 비롯해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는 임시 승차대를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동과 강남, 홍대를 비롯한 19곳에서 심야 순찰과 단속을 벌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심야 전용 버스 올빼미 버스도 28대 증차해 모두 167대를 운행합니다. 또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을 지나는 87개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가중되는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주택 태양광, 미니 태양광, 아리백 자립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아리백 비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구들은 월 평균 전기요금을 15만 원 이상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올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를 준공했으며 경기국어원과 경기도 건설본부 등 2곳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별로 대입 진학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설명회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의정부에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남부 설명회는 28일 성남 가천대학교 예음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설명회에서는 대입 전형 특강과 1대입 대입 진학 상담, 대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특강 참석이나 1대1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10일에서 15일 사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9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주소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를 지자체 도로명 주소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건축주는 도로명 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